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만기일이 일단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장은 계속 빠집니다. 짜증나요. 짜증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가는 빠지는 날이 있으면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루하루에 연연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병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화,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2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는요, 무료 문자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들을 해주시고요. 문자나 전화를 주실 때 비중, 그리고 매수가, 종목 꼭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방법이 한 가지가 또 생겼었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sentv.co.kr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 종목 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쪽에서도 종목 상담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43,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30%를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애플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43,5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43,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저점을 장대의 음봉으로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날이 애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급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이 하방 경직에 대한 모습들을 보일 수는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자리대에서 지지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실적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거의 뭐 손절이 2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약 한 38,000원 정도 때까지 좀 길게 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대예요. 32,500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0%에서 다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놓고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테린 포장이에요. 2,402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테린 포장 최근에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자산 가치보다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들로 일단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깊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2,4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 번쯤은 기다려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1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 지금 이 주가가 밀린 부분들의 원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의 주가 이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줄어든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 홈쇼핑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홈쇼핑이라든가 택배 사업 부분들 점차적으로 물동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골판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죠.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시 한번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1차를 매수가 정도 보시고요. 2차를 한 3,000원 정도까지 일단 노려보자. 그리고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만도예요. 만도 142,500원이네요. 20%입니다. 자, 만도를 좀 보게 된다라면 조금 전에 3층에서 방송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편입 종목이 만도입니다. 예, 비중 10% 해놓고.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추세 하단을 지금 현재 이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형성돼 있던 저가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면 지금 아마도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올 수가 있어요. 요 폭만큼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 자리대를 밀어버리게 된다면 약 한 12만원 언저리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대 20%를 갖고 계시고 14만원대란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겠다라고 한다면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는 게 괜찮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성장 기대감, 내년의 신차 효과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장기적으로 20만원 못 갈까 싶습니다.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주식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좀 더 보유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 환율적인 영향이 조금 안 좋다라는 거, 그죠? 환율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그래도 만도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좀 보시고 일단 좀 여유 있게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잠깐 멈추고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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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옵트론텍요. 옵트론텍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매수가가 1,300원에 50%요. 1,300원에 50%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나요? 이게 대충 목표가를 얼마나 정했으면 하고 손절가는 어느 정도에서 잡을까 해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중기로 봤어요. 중기로? 예. 혹시 매수를 하실 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저는 매수가를 한 13,000원 요래 정했거든요. 매도 가격을? 매도 가격을. 네. 자, 옵트론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IT 부품 섹터들이 지금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근데 그 부분들이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IT 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이 슬슬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과거에 혹시 멜파스라는 기업 아시나요? 예, 예. 멜파스라는 기업이 터치스크린 쪽에서, 터치패널 쪽에서 상당히 좋았었는데, 치킨 게임이 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었죠? 그러면서 네, 예. 수혜를 받았던 게 일진 디스플레이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하드웨어 쪽이 치킨 게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렌즈 부분들, 블루피터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리고 내년보다도 내후년까지도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 수급이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에 대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13,000원 정도를 보셨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지금 이게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예.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 하락 추세 때 상단권역에 가게 된다라면 저항대로 부딪힐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이 자리대에서 한번 팔아주고 다시 재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1,3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최근에 저점이 1,050원이죠? 예, 예. 그럼 10,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그것도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적인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S5가 거기서 네. 25%나 1600만 화소 선택한대요. 네네. 1600만 화소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옵트론텍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사들도 있는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기기 쪽은 이제는 포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고 봐야 되는 부분들, 따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태블릿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태블릿 시장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태블릿 PC에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겪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역배열로 진행하고 있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 나왔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확신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단기 이동 평균선이나 중기 이동 평균선이 돌아섰을 때 이제 바닥이 나왔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진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목표가 13,000원 잡으면 되겠습니까? 12,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네, 단기 12,000원 정도 12,000원 잡으시고 리스크 관리짜리 10,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지금 이제 전화 상담을 마무리를 하고요. 문자 상담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에요. 24,1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24,100원. 지금 약간인데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었죠. 21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라. 그죠? 박스 권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25,000원. 어느 정도 마디의 목표치가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챙겨주고 밑에서 다시 받자라는 얘기까지도 드렸던 것 같은데 말을 징그럽게 안 들으시네요. 그러면 뭐 물리거나 어쩔 수가 없죠.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움직일 겁니다.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면 26,000원대에서 27,000원대, 25,000원대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거래량. 근데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번 숨고르기가 나오겠다라는 얘기겠죠. 애플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시장 점유율을 다시 1위를 탈환했다라는 얘기들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을 갖다가 쓸 물량이 많아지겠다라는 얘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LG 쪽에서도 야심작으로 내놓을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 태블릿 PC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대형 패널 쪽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입니다. 즉 25,000원 넘어가게 된다라면 27,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 2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파트론이에요. 파트론이 17,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트론 한번 볼까요? 자, 똑같죠? 지금 박스 권역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값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박스를 구간을 구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폭만큼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게 된다면 12,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하락 N자형으로 빠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까지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밀리면 이 폭만큼 또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본적으로 빠져도 13,000원대 초반권역, 초중반권역까지는 빠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드, 방향성이 지금 아직까지 우하향입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지금 수익 나는 종목은요, 우하향 종목이 아니라 우상향 종목만 수익이 나요. 즉 차별화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간 녀석이 더 올라가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에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소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16,000원 요 자리대 넘어가면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월말 효과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파트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네요. 7,190원에 20%를 좀 매수하셨네요. 자, 이수페타시스 한번 볼게요. 이수페타시스 7,190원. 자, 보자고요. 7,190원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 그죠? 그러면 자, 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박스였었죠. 요 박스가 있으니까 요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얼추 다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요 박스에 있었죠. 그죠? 요 박스에 있다가 빠지니까 요 폭만큼 빠지죠. 이렇게. 얼추 다 빠진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저점이 이탈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요래.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요 폭만큼 갖다 붙이면 여기까지 빠진단 말이죠. 6,000원대 초반까지. 저점 이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점 이탈하면 안 되고 반등의 목표치는 매수가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조금 조정을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매수가 정도 오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SKC 33,300원에 50%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C입니다. 마찬가지죠. 보세요. 역배열. 우하향. 그죠? 우하향.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하향되는 거. 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다행인 건 하락 추세대를 벗겨냈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횡보 아니면 상승. 그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보자고요. 자, 주가가 빠졌어요. 반등이 나왔죠. 전고점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거래량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빠진 폼만큼 빠지겠죠. 저점이 이탈되니까. 얼추 다 빠졌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요 저점을 봐야겠네요. 이거 29,500원. 요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빠질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약 한 32,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빠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대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가 좀 보시고 33,3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요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박스권역으로 당분간 좀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매수가 정도 위로 올라서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일단 보신다면은 그 자리대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윈스테크넷 19,000원에 20%네요. 자, 윈스테크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0원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하락 추세대가 있고 또 하나는 요렇게 수렴형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이탈이 됐습니다. 그죠? 이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깨져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약 한 17,000원대, 18,000원대 이렇게 목표치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렴 과정에서 빠져 내려오게 된다라면 나중에 사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됩니다.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 과정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따라 붙어야 되고요. 일단 밑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따라서 매도를 하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61선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도 17,000원, 18,000원 정도 때 되면 또 한 번의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8,000원 정도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백산이에요. 백산 6,790원. 백산 6,790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백산도 보시게 된다면 보자고요, 이 종목. 자, 추세는 견조하죠. 그죠? 요거 깨지면 안 되겠죠, 일단. 그 기억을 하시고요. 요 추세 그대로 갖다 붙이면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올라가게 된다면 7,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요거 넘어가려면 거리량 생겨야 되죠? 다 전고점 넘어갈 땐 거리량 증가가 다 났습니다. 그죠? 요거 넘어가려면 거리량 증가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게 된다면 7,300원, 7,200원 요 정도까지로 목표치를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손절까지는 저기 6,600원 요 자리 리스크 관리 자리는 그 자리 때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잔소리 시간인데요. 주말장은 천천히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금요일장에는 그렇게 무리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 다음 주에 뭐가 있죠? FOMC가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주식에 너무 스트레스 받게 된다면 병 생깁니다.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